친정 가는데 떡이면 충분하지 않아? 헌 여행 가방에 이것저것 담아놓은 옷들도 있고 15년 만에 친정에 가는데 어떻게 이런 걸 들고 가요? 그럼 가지 말든가. 내 마음대로 해.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한 필리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건넨 건 낡은 여행 가방과 떡 한 상자였습니다. 그걸 들고 15년 만에 친정 마을에 도착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떡 상자를 여는 순간 온 마을 사람들이 동시에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 그 자체였으니까요. 왜 그녀는 떡 상자를 끌어안고 무너져 내렸을까요? 친정 어머니는 왜 입을 틀어막고 눈물만 쏟았던 걸까요? 15년 만에 드러난 숨겨진 진실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컴컴한 어둠을 뚫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켜졌습니다. 영하 5도의 추위 속에서 마리아의 거친 손이 걸레를 향해 뻗어갔습니다. 또 시작이네. 한숨이 새어나왔지만 입김은 하얗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지금 35. 정확히 15년째 똑같은 새벽, 똑같은 자리,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닦는 손끝은 이미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갈라지고 터진 손등에는 세제가 스며들어 쓰라렸지만 이제는 그 아픔조차 익숙해졌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어깨는 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리아, 거기 3층 화장실 다시 해. 빨리빨리.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건물 안을 찢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그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칼날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가겠습니다. 마리아는 무거운 청소 도구함을 들어올리며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5473. 오늘로 정확히 5473일째야. 저녁 6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온몸이 흐늘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13살 딸 서연이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11살 아들 준호도 곁눈질하며 말했죠. 엄마, 나 학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밥 먹을래. 도시락은 싸지 마. 마리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필리핀 억양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필리핀식으로 만든 반찬 냄새를 창피해 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남편 민수는 밥그릇에 코를 박고 있을 뿐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38년 인생 단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아내 편을 든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던졌습니다. 된장국도 제대로 못 끓이면서, 즉 15년이나 살았는데 아직도 한국 입맛을 모르네. 마리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점심시간 청소용역 회사 휴게실에서 직원 아줌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 필리핀 여자 아직도 말투가 이상하더라고. 그러게 15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도 그래? 박 사장님도 고생이야. 외국 며느리 들여서. 마리아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면서도 그 말들이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못 들은 척 웃는 얼굴로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언니들. 어이구, 수고가 많네.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혀를 차는 사람들. 마리아는 그들의 이중적인 얼굴에 이제 무감각해졌습니다. 밤 10시 모두가 잠든 후 마리아는 화장실에 숨어 필리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마리아, 잘 지내니?
돈은 보냈니? 이번 달은 5만 원밖에 못 보내.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어린 남동생 안젤로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동생 카르멘은 또 학교를 못 갔다고 했죠. 괜찮아, 마리아. 내가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하지만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5만 원으로는 동생들 한 달 쌀값도 안 된다는 걸. 친정 부모님이 하루 한 끼로 버티고 있다는 걸. 엄마, 보고 싶어. 나도 우리 마리아 얼굴 한번 보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마리아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새벽 1시 마리아는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숨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거지? 15년. 난 15년 동안 뭘 한 거야?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왔던 그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주름지고 거칠어진 중년 여인만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손목에 깊은 상처들, 등에 새겨진 노동의 흔적들. 그것이 마리아가 한국에서 살아온 15년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친정에 가게 해주세요. 마리아의 간절한 기도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또다시 새벽이 오고 또다시 청소 현장의 형광등이 켜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천히 일어나 앞치마를 맸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끝이 보이지 않는 15년의 연장선이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청소 현장에서 걸레질을 하던 오후 3시 마리아의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건 63으로 시작하는 필리핀 국제번호였죠. 여보세요? 언니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14살 여동생 카르멘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카르멘,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어. 당뇨 때문에 눈이 거의 안 보이신데. 마리아의 손에서 걸레가 와르르 떨어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힐끔거렸지만 마리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가 어떻게 됐어? 얼마나 안 보이시는데? 의사가 수술 안 하면 완전히 실명할 거래. 근데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엄마는 매일 울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카르멘의 흐느낌 사이로 남동생 안젤로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필리핀 특유의 오토바이 소음과 다구는 소리도 섞여 있었죠. 언니 언제 와? 아빠가 언니 보고 싶어 해. 그 말에 마리아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 도구함 뒤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카르멘아, 언니가 꼭 갈게.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란 걸 마리아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필리핀에 가지 못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마리아, 뭐해? 일 안 하고. 네, 어머니. 지금 가겠습니다. 마리아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15년 전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죠. 괜찮아, 우리 마리아. 한국 가서 잘 살아. 우리는 걱정하지 마. 그때 아버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는데 지금 그 아버지가 눈이 멀어 가신다니. 그날 밤 마리아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필리핀 다녀오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실명하신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알아? 연말 대청소 시즌이야. 1년 중 제일 바쁜 때라고. 15년을 우리 회사 직원으로 일해놓고 아직도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버지? 내 아버지가 뭔데?
15년 동안 우리 일하면서 필리핀 생각만 했구나.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며칠만이라도 안 돼. 직원 한 명 빠지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쯤은 너는 가만히 있어. 내 마누라 하나 제대로 못 가르쳐 놓고.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남편이었죠. 마리아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번 한 번만. 20살에 시집와서 15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그 순간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조건부로 허락했습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첫째, 사흘 안에 이번 달 청소 스케줄 전부 끝내고 가. 둘째, 필리핀은 나흘만 있다 와. 마리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부터 마리아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시작해 밤 12시까지. 손가락이 퉁퉁 부어 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죠. 갈라진 손끝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마리아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프다. 하지만 괜찮아. 아버지 얼굴 볼 수 있다면. 1층, 2층, 3층, 4층. 건물을 세면서 마리아는 필리핀 풍경을 그렸습니다. 팜팡가 강의 탁한 물결, 엄마가 끓여주던 신이강 냄새, 안젤로의 까르르 웃음소리. 5층, 6층, 7층.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요. 밤새 일하면서도 마리아의 입가엔 15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가슴은 뜨거웠어요. 8층, 9층, 10층 완성. 해냈어. 정말 해냈어. 사흘째 밤 마지막 건물 청소를 끝내며 마리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몰래, 정말 몰래 준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조금씩 아껴둔 돈으로 산 작은 혈당 측정기. 필리핀엔 이런 게 귀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편하게 혈당을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동생들을 위한 한국 과자와 학용품들. 싸구려지만 예쁜 머리핀과 립스틱. 안젤로가 좋아할 만한 작은 휴대폰 케이스.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마리아는 선물들을 하나하나 가방에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만에 귀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출발 이틀 전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마리아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싸고 있어? 아, 그냥 옷이랑. 시어머니는 매서운 눈으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혈당 측정기를 발견한 순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이게 뭐야? 혈당 측정기. 내가 무슨 돈으로? 제가 그동안 아껴서. 아껴? 우리 집 형편에 이런 비싼 걸 내가 무슨 돈으로 샀다는 게냐? 이거 다 압수야. 시어머니는 혈당 측정기는 물론 과자며 학용품이며 모든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마리아는 망연자실 빈 가방만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정말 아껴서. 시끄러워. 주제도 모르고 허세 부리지 마. 마리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턱을 따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 주제가 뭘까?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커다란 검은 비닐봉투를 던졌습니다. 이거나 가져가. 동네 헌옷 수거함에서 쓸만한 거 골라왔어. 봉투 안에는 낡고 해진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목이 늘어난 티셔츠, 색바랜 바지, 구멍난 양말들. 필리핀은 덥잖아.
이런 게 딱이야. 거기선 이것도 좋은 옷이래. 마리아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15년 만에 친정에 가는데 헌옷 봉투를 들고 가야 한다니. 그리고 이것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던진 건 떡 한 상자였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명절 선물용으로 특별 제작한 거야.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들었는지 아니? 내가 직접 봤잖아. 떡 상자를 받아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마리아는 헌옷 봉투와 떡 상자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15년 만에 귀향인데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가야 한다니. 이거 가지고 갈 바에는 저 필리핀 안 가겠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반항하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놀랐어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말대꾸한 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15년 만에 가는데 헌옷이랑 떡만 들고 가면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어요? 초라해? 누구한테 초라한데? 누구한테 뭘 보여주고 싶은 게냐?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제 가족인데요. 제 부모님이고 동생들이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볼 텐데. 정신 상태가 썩었구나. 돈 자랑이 하고 싶은 게냐? 아버지 간호하러 간다더니 정신은 딴 데 팔려 있어. 자랑할 돈은 있고 없는 사람들 앞에서 있는 척이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가 본데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면 갈 필요 없다. 그 말이 마리아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그럼 정말 안 가겠습니다. 이런 걸 들고 갈 바에는. 마리아는 돌아섰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죠. 그래, 그럼 가지 마. 아버지 아픈 건 핑계였나 보구나. 내 선택이야. 마리아는 문 밖에 서서 두 손을 꽉 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헌옷 봉투와 떡 상자를 바라보며 정말 이대로 가야 하나 망설였죠. 그때 남편 민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마리아, 이번 아니면 또 15년이야. 그치만 이게 뭐야? 떡 한 상자에 헌옷이라니. 너무 초라해.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친정에 가는데 손에 든 게 고작 이것뿐이라니. 민수가 마리아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마리아, 중요한 건 뭘 들고 가느냐가 아니야. 내가 간다는 거야. 아버님이 아프신데 내 얼굴 보는 게 제일 큰 선물 아니야? 하지만 동생들이 기다리는데 내가 가는 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15년 동안 못 봤잖아. 민수는 마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15년 동안 청소하느라 망가진 손이었죠. 어머니도 허락했고 일도 너 다 해냈잖아. 사흘 만에 전부 끝냈잖아. 마리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가야지. 아버님 기다리고 계셔. 민수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조금씩 모아둔 건데 많지 않아. 30만 원이야. 아버님 약 사드리고 동생들 맛있는 거라도 사줘. 마리아는 봉투를 받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당신 이거 어떡해? 어머니 몰래 약은 수당 조금씩 모았어. 미안해. 더 못 모아서. 민수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아내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마리아를 도우려 했던 거예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출발 당일 새벽 마리아는 헌옷 봉투와 떡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마리아, 너무 상심하지 마. 그래도 가는 게 중요한 거야. 미안해. 내가 못나서. 빨리 다녀와. 어머니가 또 마음 바뀌기 전에. 마리아는 떡 상자를 한 손에 헌옷 봉투를 다른 손에 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거웠어요. 아버지, 엄마, 이제 갑니다. 인천공항 로비에 들어서자 마리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색색의 캐리어에 과자 박스, 화장품, 쇼핑백, 선물 더미를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이건 이모 주고, 이건 엄마 주고. 환하게 웃으며 떠들썩하게 출국 준비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리아 손에 들린 건 헌옷, 봉투와 떡 한 상자뿐이었습니다. 두 손이 가볍다는 게 이토록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 딸 서연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엄마, 서연아, 학교는? 서연이가 마리아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작은 파우치였어요. 안에는 서연이가 아끼던 한국 화장품들이 들어있었죠. 틴트, 작은 로션, 키링, 사춘기 딸이 누구에게도 잘 안 주는 보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필리핀 여동생 좋아할 거야. 서연아,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엄마, 이것도 준호가 들고 다니던 휴대용 미니 게임기였어요. 안젤로 삼촌이 좋아하겠지? 그치만 이거 오빠가 좋아하는 건데. 괜찮아요.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서연이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가 구겨진 5만 원권 한 장을 더 쥐어줬습니다. 이것도 내가 주는 용돈이야. 가서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어. 너희들. 엄마, 빨리 가. 할아버지 기다리잖아. 서연이는 돌아서며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서시길 바래. 마리아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이렇게 컸을까? 15년 동안 받은 상처들이 이 순간 조금은 아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 마리아는 떡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자 15년 전 필리핀을 떠나던 날이 떠올랐어요. 마닐라 공항에 도착. 문이 열리자 습한 열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필리핀 특유의 오토바이 매연 냄새, 과일 냄새, 향신료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15년 만이야. 정말 15년 만이야. 공항을 나서자마자 마리아는 택시 대신 버스를 탔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에어컨도 없는 낡은 버스는 덜컹거리며 시골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 오토바이 택시를 탔습니다. 오토바이는 포장도 안 된 흙길을 달렸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길은 울퉁불퉁했어요. 양옆으로는 논밭과 야자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마리아는 드디어 고향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나무 다리를 건너고 좁은 골목을 지나자 저 멀리 판자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누나. 깡마르고 까맣게 그을린 얼굴, 17살 안젤로가 맨발로 뛰어왔습니다. 14살 카르멘도 뒤꿈치가 닳아버린 샌들을 덜그럭거리며 따라왔죠. 누나, 진짜야? 진짜 누나야? 마리아는 떡 상자와 헌옷 봉투를 내려놓고 동생들을 꽉 안았습니다. 그래, 누나야. 우리 안젤로, 카르멘. 동생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로 마리아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1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엄마, 엄마. 누나 왔어. 집안에서 엄마가 뛰어나왔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15년 전과 같았어요. 마리아, 우리 마리아. 엄마. 모녀는 말없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떡 상자와 헌옷 봉투는 먼지 날리는 마당 한 구석에 놓여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 들어가자. 들어가. 엄마가 마리아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구석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아의 발이 멈췄습니다. 아빠, 응, 아빠 저기 계셔.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그 방으로 뛰어갔어요. 방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방 한가운데 얇은 매트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아빠,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리아, 마리아냐?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네, 아빠. 저예요. 마리아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 15년 전 그 힘있던 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너 한국 가서 고생하는데 아빠가 이 꼴이 돼서.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괜찮아. 아버지는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의 통증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한 게 분명했습니다. 아빠, 제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예요. 꼭 나으실 거예요. 마리아는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 마리아 자신이 제일 잘 알았어요. 손에 든 건 떡 상자 하나와 헌옷 봉투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마리아, 아빠 좀 쉬게 해드려. 엄마가 문 밖에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엄마. 마리아는 아버지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아빠, 조금 쉬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밖으로 나오자 엄마가 마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많이 안 좋아졌지?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왔으니까 아빠 기운 나실 거야. 엄마는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붉어졌어요. 해가 지자 집안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전기 안 켜요?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응, 8시 되면 켜. 전기가 자주 끊겨서. 엄마가 대답하며 초를 하나 꺼냈습니다. 촛불 하나가 좁은 부엌을 흔들며 비쳤어요. 그때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로사, 집에 있어? 중년 여자 목소리였어요. 언니. 들어와. 엄마가 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딸 왔다며? 응, 어제 왔어. 곧이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정말 왔네. 15년 만이지? 멀리서 고생했겠어. 마리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이구, 한국말 쓰네. 따갈로그어 다 잊었겠다. 여자들은 마리아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옷차림, 얼굴, 손. 가서 얼마나 잘 사나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떡 상자를 발견한 아주머니가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떡 상자와 헌옷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한국에서 가져온 거?